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역시 주택과 관련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시장과 관련한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어제부터 실적 시즌 들어갔는데 다음 주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기도 하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의 대표적인 기업들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월요일날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주 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목요일일 것 같습니다. 일본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중에서 이 ECB 통화정책회의가 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게,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반대로 움직이죠. 실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얇아지는 지갑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이 뭐 소비 심리와 직접적인 연관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소비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 GDP의 대략 한 70%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밤에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는데 이 지표도 꽤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달, 특히 7월 달 들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가 잘 나오면서 일단 마이너스 1.2%대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앞서서 오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와는 별개로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인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바로 이 부분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이번 달은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정말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는 예상을 했던 게 대략 8.8%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요. 가장 많이 본 데가 대략 한 8.9%대까지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9.1%가 나오게 된 거죠. 9.1%가. 그리고 그 전주에 발표된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6.1%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둔화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국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과 미국의 소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각각의 가격이 반영되는 그 시차가 이제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현재까지 한 8개월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이 가격 반영의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의미 있는 물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물가 관련한 지표가 발표가 된 이후에 시장에 나타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연준, 페드의 긴축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는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긴축과 관련한 부분은 오는 7월 26일, 27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럼 기준금리 인상 폭을 얼마나 할 거냐. 지난주 며칠 동안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도 빅 스텝을 인상을 했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00bp를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3회 연속 50bp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상당히 긴축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연준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100bp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지배적인 시각은 아무래도 75bp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왜 피크아웃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전체적인 이 헤드라인 CPI 외에도 에너지와 식품과 같은 가격 변동성이 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근원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앞으로 물가 관련해서 볼 때 앞서서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상품이나 서비스 단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좀 꽤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의 임금이라든지 또는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연쇄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해서 임금, 물가, 나선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향후에 가중화되거나 또는 고착화되는지의 여부가 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본적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유가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이후부터 보시면은 거의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 가격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밀이나 옥수수, 대도와 같은 식품 가격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 밀 가격은 이 시점이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시점인데 그 수준까지 현재 빠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하는 식품 가격 지수가 3개월 연속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가 아까 저희가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과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가, 가솔린 소매 가격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기대 인플레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내 가솔린 소매 가격 같은 경우도 지난 6월 달에는 갤런당 5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은 4.6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보실 때 좀 특이했던 차트 있지 않나요? 보시면은 여기 미국의 천연가스는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유럽의 천연가스는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이 시점 6월달 이 가격이 좀 급변했던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LNG 수출 기준 중에 하나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리면서 가격에 약간 차이가 좀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LNG 수출 비중이 거의 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에너지 쪽, 특히 천연가스 쪽의 가격 변동성이 클까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지정학적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비중이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은 유럽 내 최대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뭐 이탈리아, 프랑스, 유로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한 40%에 가까울 정도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독일은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왜 그렇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공급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대충 한 4개 정도가 대표적인데, 그 중에 하나인 노드스트림 같은 경우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정기 보수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의 천연가스 저장 용량이에요. 즉 아무래도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거는 러시아가 서방에 갈 수 있는 거는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라든지 원유의 공급량을 줄이는 거겠죠. 원래
겨울 직전에 항상 보면은 전체적으로 평균 한 90% 정도 저장 용량을 차지했었는데 작년에는 얼마까지 떨어졌죠? 76%. 지금은 현재 약 6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U에서 목표하고 있는 거는 올해 겨울이 오기 전에 최대 80, 90%까지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이 지금 비상에 걸렸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정기 보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 갑작스럽게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매년 해왔던 부분이에요. 매년. 근데 우려스러운 건 뭐죠,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계속해서 좀 LNG 전체적으로 재고를 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쌓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는 뭐 원유도 원유이지만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안보 또는 위기의식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중에 뭐 원유나 천연가스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유일하게 보시면은 유럽 쪽의 천연가스 가격은 상당히 가격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을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엔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거의 20년 내 최고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통화 6개에 대해서 비중을 해서 가치를 환산을 하는 건데 이 중에 유로화의 비중이 대략 56%나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로 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거의 이제 1유로당 1달러, 즉 우리가 유로 달러 페리티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그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보면은 뭐 미국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높았던 시점 같은 경우가 이제 2001년 닷컴 버블 직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2007년, 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유로화의 가치가 가장 최고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극단의 값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ECB가 지금 시장은 25bp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50bp나 이런 부분들을 올리게 된다고 하면 실제 당장 계속 지속되고 있는 달러 강세 기조가 약간 누그러질 수 있는 하나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같이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국내 증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속되고 있는 달러 강세는 국내 수급에 특히나 부정적으로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 이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ECB 통화정책회의 포인트를 잘 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비자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시그널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6월 중순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7월 데이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또는 투자 심리에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특히나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나 넷플릭스와 같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주간 단위로 저희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정이 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환율과 관련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달러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챙겨봐야 할 지표가 정말 많죠? 오늘 월스트리트 파인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